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6일 도쿄에서 163명, 카나가와 101명, 사이타마 29명, 치바 37명, 오사카 78명, 아이치 22명, 후쿠오카 1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51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77,122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7,83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후쿠오카에서 4명, 도쿄 3명, 오사카 2명, 후쿠이, 토쿠시마, 이시카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481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494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6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16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8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80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59명으로 전체의 약 36%, 40대에서 50대는 58명으로 약 36%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163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9명, 직장 내 감염이 13명, 시설 내 감염이 1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7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에서 90대까지의 남성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증가한 23명, 입원 환자는 55명 감소한 114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3,437명, 누적 사망자 수는 38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스가 요시히데 총재의 하루는 아침 산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오전 9시에 아베 내각은 임시가기를 열어 총사직을 하였습니다. 様々な課題に国民の皆様と共にチャレンジす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私の誇り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一人として菅政権を支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후 1시경 아베 총리는 많은 강요들과 관저 직원들의 박수를 뒤로한 채 총리 관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로써 제2차 아베 정권 발족 후 7년 8개월, 2822일에 길었던 아베 정권의 막은 내렸습니다. 이후 오후에는 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있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군 314, 에다노 유키오 군 134, 카타야마 토라노스케 군 11, 中山成明君2、小泉進次郎君1、小泉進次郎君1。菅義偉君を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그 뒤 참의원에서도 지명선거가 실시되어 아베 정권의 계승을 주장해온 스가 씨가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스가 총리를 중심으로 한 스가 정권의 막이 올랐습니다. 15일 포스트 스가, 호생노동상에서 관방장관에 내정된 카토 카츠노부 씨. 카토 카츠노부 씨는 스가 총리 하에서 관방 부장관을 지낸 바 있으며 대장성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나 아베 전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씨의 측근인 카토 무츠키 전 농상의 사위로 아베 전 총리의 의향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사로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키시 노부오 씨로 방위상에 첫 입각하였습니다. 국防を担う重さというものがですね、しっかり噛み締め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또한 개헌과 보통국가로 대표되는 아베 전 총리의 안보 성향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번 스가 내각에서도 일본 우익의 본류로 알려진 일본회의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요 20명 중 14명이 일본회의의 국회 조직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스가 내각에서 첫 입각은 20명의 강요 중에 5명에 그치며 아베 내각하의 강요 중 재임, 보직 변경, 강요 경험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큰 변화를 주지 않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아베 정권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 자신도 외교는 아베 전 총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스가 내각의 정책에 있어 스가 컬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직 인사에서도 농공행상의 팝을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으나 내각 구성에 있어서도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내각 구성에 대해 야당의 대표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自民党総裁選挙などを通じての菅さんの発言をお伺いをしている限りではですね、大変遺憾ながらやっぱり安倍有優政権、残念ながら7年8ヶ月の負の部分をむしろ肥大化させ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をいたしています。一言で言ってノーサプライズ、見飽きた顔といつか見た顔が並んだ古色騒然たる面々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安倍首相が最後にですね、言い残していった敵基地攻撃能力を持つという、今後の安全保障政策の大転換とも言えるような、問題、もう議論すべき問題は山ほどありますので、一刻も早く本格論戦を。 이날 오후 9시경 스가 총리는 첫 회견에 임했습니다. 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우선 과제로서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감염 방지와 경제의 양립을 들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분의 백신의 확보나 고투 캠페인으로 주저없이 대책을 실현하겠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世の中には国民の感覚から大きくかけ離れた数多くの当たり前でないことが残っている、このように考えてきました。省庁の縦割りによって我が国にあるダムの大半は洪水対策に全く活用されていなかった事実、国民の財産の電波の提供を受け、携帯電話の大手3社が9割の寡占状態を長年にわたり維持して、世界でも高い料金で 20% もの営業利益を上げ続けている事実、他にもこのような当たり前でないいろいろなことがあります。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종적관계 및 기득권 이익 등의 타파를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청을 창설하여 디지털화의 진행의 뜻도 밝히며 구체적으로 행정의 디지털화의 열쇠는 마이넘버 카드로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을 늘리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출산화와 관련해서는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 및 보육 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また最近この会の在り方についてもいろいろご批判があります。私総理大臣に就任をして、この機にやはり来年以降今後は桜を見る会、こうしたことは中止をしたい。 한편 이전 정권에서 논란이 되었던 권력의 사무라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내년부터 개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상청은 홈페이지 운영비용의 일부 조달을 위해 15일부터 홈페이지에 민간 광고 게재를 시작하였으나 기준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광고가 게재되어 시작한 지 하루 만에 게재를 중단하였습니다. 기준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게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의약품의 광고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복수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광고를 개별적으로 삭제하는 대응을 하였지만 앞으로도 부적절한 광고가 게재될 가능성이 있다며 16일 오전 9시 58분부터 홈페이지 광고 게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부처로서 이례적인 시도는 시작 하루 만에 중지하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기상청은 기준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게재된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결제 서비스의 부정인출을 통한 금융사고의 피해가 계속 드러나며 피해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초은행은 제휴 중인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부정인출된 피해 건수가 총 109건, 1,811만원의 피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은행은 도코모 계좌 등 12개의 전자결제 서비스와 제휴하고 있었으며 서비스별 피해 현황은 도코모 계좌에서 82건 1,546만엔, 페이페이에서 17건 141만엔, 메루페이에서 3건 49만엔, 캐시에서 3건 23만엔, 라인페이에서 2건 49만엔 등이며 다른 제휴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피해는 모두 올해 들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은행 측은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할 방침과 보완 대책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이후 새로 계좌를 연계할 때에는 본인 확인으로 두 종류 요소를 필요로 하는 인증을 도입하여 보완 대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6일 오전 JR 야마노테선 전철 안에서 배낭에 갑자기 불이 나 승객들이 한때 역의 플랫폼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시청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경 도쿄 다이토구내를 달리던 JR 야마노테선 안에서 승객 20대 여대생이 무릎 위에 올리고 있던 배낭에서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나고 하얀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에 전철 내부는 술렁이며 승객들이 한때 우에노역의 플랫폼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역무원이 불은 바로 진화하였으나 배낭을 가지고 있던 여대생이 허벅지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가방 안에 들어있던 고데기의 배터리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경시청 등이 당시의 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JR 야마노테선은 10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15일 17시 시점 코로나 관련 경영 파산이 6건 확인되었습니다. 월별로는 6월이 최다인 103건, 7월은 80건, 8월은 6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9월은 15일까지 43건이 발생하여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부채 1000만엔 미만을 포함한 코로나 관련 파산은 누계 503건에 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취약한 초영세 기업 중심의 코로나 관련 도산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9월 15일까지 요식업의 파산은 72건으로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요식업의 파산은 2020년의 과거 최다를 경신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책에 의존하여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코로나 전으로 매출이 돌아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지원책이 없을 경우 탈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